절친 집에 묵던 그날 밤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상대는 오히려 내 두 손을 머리 위로 비틀어 눌렀다. 한 달 못 봤는데 보고 싶지 않았어. 맑고 깨끗한 낮은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사람을 홀렸다.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제멋대로 내 입술을 막아버렸다. 누오. 나 돌아왔어. 그때 문밖에서 절친 옛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위에 엎드려 있던 남자는 곧바로 움직임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너 누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쉰우호야. 젠장. 남자는 욕설을 한마디 내뱉고 재빨리 내 몸 위에서 내려왔다. 어둠 속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문밖의 발소리가 갑자기 뚝 멈췄다. 곧 옛모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고 바깥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옛모가 떠난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침대 옆 스위치를 켰다. 방 안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치안의 윤곽이 뚜렷한 잘생긴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옛모의 남자친구다. 옛모는 그가 최근 외지로 출장을 가서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고 내게 말했다. 하지만 왜인지 몰라도 그는 오늘 밤 갑자기 돌아왔다. 나는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얼굴은 새빨개진 채 경계하며 이불을 끌어당겨 침대 구석에 웅크렸다. 내 얼굴 가득한 놀람을 보자 치안의 미간 사이로 한 줄기 자책이 스쳤다. 미안, 내가 옛모 방에서 자고 있었고 그녀 잠옷도 입고 있었어. 나는 너를 그녀로 착각했어. 나는 아직 놀란 마음이 가시지 않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진정한 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응, 알아요. 그냥 오해야. 치안과 옛모는 사귄 지 거의 1년이 됐다. 그는 좀 차갑고 말이 많지 않다. 손에 꼽을 만큼 몇 번 안 되는 식사 자리에서도 우리 사이의 대화는 3문장을 넘지 않았다. 오늘 내가 옛모 집에 묵지만 않았어도 이런 해프닝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고마워. 내 말을 듣고서야 치안에 찌푸려진 미간이 마침내 풀렸다. 뭔가 떠올린 듯 그는 돌아서서 방문을 열었다. 나는 먼저 내려갈게. 내가 그녀한테 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붙잡혔다고 말했어. 그녀가 나를 못 보면 곤란해져. 10여 분 뒤 옛모가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 혼자였다. 누오. 너 아까 방에서 자고 있었어. 응, 좀 피곤해서 일찍 쉬었어. 너 방금 돌아와서 나 불렀어. 맞아. 그런데 아까 치안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내가 내려갔어. 치안의 이름을 듣자 나는 저도 모르게 좀 불편해졌다. 그럼 그는 왜 안 올라왔어? 내가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묵는다고 했더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자기가 남자인데 올라오면 내가 불편할까 봐 그냥 갔어. 옛모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자 내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다. 밤에 옛모가 잠든 뒤에도 나는 뒤척이며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치안과 관련된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다. 내 목과 가슴에 내려앉던 뜨거운 숨결. 내 허리에서 헤매던 뜨거운 손바닥, 나에게 바짝 붙어있던 단단하고 강인한 몸을 내가 더해서 억누를수록 그 장면들은 바이러스처럼 더더욱 내 모든 신경을 잠식했다. 옛모는 치안이 자기를 아주 잘 대해주지만 그쪽 면에서는 좀 냉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방금 분명히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다.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나를 산채로 집어삼킬 듯했다. 다음 날 밤 옛모가 치안을 불러와 근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주문을 마친 뒤 옛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룸 안에는 나와 치안 두 사람만 남았다. 원래 나와 치안은 교류가 많지 않았다. 그는 말이 적고 나도 좀 내성적이었다. 어젯밤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와 단둘이 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어색했다. 잠시 조용해지자 나는 물주전자를 집어 물을 따르려 손을 뻗었다. 뭘 좀 하며 시선을 돌리고 싶었다. 그런데 맞은편의 치안도 같은 순간 손을 뻗어왔다. 그의 서늘한 손끝이 내게 닿는 그 순간 나는 전기에 감전된 듯 획손을 거두었다. 내 반응을 알아차린 치안도 그 자리에 굳었고 귓불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잠시 뒤 그는 먼저 물주전자를 들어 내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어젯밤 일, 아직도 마음에 걸려 치안이 물컵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마디가 뚜렷한 길고 고운 손가락을 보자 얼굴이 금세 붉어졌다. 아니, 이제 괜찮아. 그냥 해프닝이었어. 우리 둘 다 잘 알잖아.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물컵을 받아들며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의 길고 큰 두 손과 관련된 모든 것이 떠올랐다. 뜨거운 손바닥이 내 허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한 치씩 옮겨갈 때마다 타는 듯한 저릿함이 밀려왔다. 나는 연애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대학 때 겨우 석 달뿐이었고 포옹과 키스에서만 멈췄던 첫사랑을 제외하면 남성과 친밀한 접촉을 한 적은 아예 없었다. 치안이 내게 한 일은 내게는 처음이었다. 걱정 마.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게. 어차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나도 옌모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 둘 관계에 영향 주고 싶지 않아. 옌모는 내 절친이다. 나는 한 번도 절친의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생기길 바란 적 없다. 치안도 내게 실질적인 상처를 준 건 아니었다. 이대로 지나가는 것, 그게 모두에게 가장 좋았다. 고마워. 얼마 지나지 않아 옌모가 돌아왔다. 우리의 대화도 거기서 뚝 끊겼다.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옌모가 전화를 받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돌아가 야근해야 한다고 했다. 치안에게 날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치안은 승낙했다. 며칠 전에는 치안이 출장 중이어서 옌모가 내가 와서 함께 있어 달라고 했다. 이제 치안이 돌아왔으니 그는 자주 옌모 쪽으로 가게 될 터였다. 나는 당연히 계속 그녀 집에 머물기 어려웠다. 방해가 될까 봐에 내가 빌린 아파트는 오래된 단지라 차가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고 옆에는 가로등조차 없었다. 치안은 내가 혼자 가면 위험할까 봐 이해 있게 아파트 아래까지 데려다 주었다. 요 문 앞에 이르자 아는 경비 아저씨가 걸어왔다. 어이, 오늘은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네. 잘생겼네. 아가씨 보는 눈 좋구나.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는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졌다.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저씨, 잘못 아셨어요. 제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끄럽긴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잘생긴 남자친구를 뭐 숨길 것도 아니잖아. 경비 아저씨는 믿지 않고 도리어 나를 놀렸다. 나는 옆에서 말없이 있는 치안을 난처하게 바라보며 당장이라도 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었다. 이건 내 절친 남자친구예요. 그냥 가는 길에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것뿐이에요. 내가 긴장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경비 아저씨는 자신이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다. 사과를 하고는 떠나갔다. 저기,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저는 먼저 올라갈게요. 당신도 일찍 돌아가요. 증이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순간 왠지 힘이 빠진 것 같았다. 경비 아저씨는 정말 나를 너무 높게 봤다. 나 같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치안 같은 그렇게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겠어. 그는 키가 188에 어깨는 넓고 허리는 가늘었다. 조각한 듯한 얼굴은 더더욱 정교해서 연예인도 비교가 안 됐다. 아마 어릴 때부터의 성격 때문인지 사실 나는 그런 진한 이목구비에 너무 예뻐서 극에 달하고 공격적인 인상의 얼굴에 천성적인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옌모는 다르다. 그녀는 전형적으로 밝고 화려한 대미녀다. 외모든 기질이든 모두 치안과 아주 잘 어울린다. 하지만 사실 나도 추구자가 있다. 아침 일찍 회사에 가니 내 자리에는 샌드위치 한 개와 라테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옆에는 작은 쪽지 한 장도 있었는데 아침 꼭 잘 챙겨 먹어오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아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나도 누가 보낸 건지 안다. 장천이다. 옆 부서 동료의 업무상 접점이 있어서 그래서 위챗을 서로 추가했다. 그가 나를 쫓아온 지도 이미 한동안 됐고 하트 도시락부터 오후 티타임 디저트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트 아침이네. 너무 부럽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옌모가 내 뒤로 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그 장천이야.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마음이 있네. 치아는 나한테 이런 세심한 작은 행동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옌모는 그저 아무렇게나 한마디 하고는 자기 자리로 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장천에게 위챗을 보냈다. 아침 고마워. 잘 먹을게. 상대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그럼 내가 매일 가져다 줄게. 점심 휴식 때 나는 몰래 옌모에게 물었다. 너는 장천이 어때 보여? 나와 옌모가 회사에 들어온 지도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장천은 선배로 우리보다 2살 많다. 괜찮아. 한번 접해봐도 돼. 너도 그가 괜찮다고 생각해. 치안이랑 비교하면 한참 멀지만 그래도 꽤 수수한 미남이야. 게다가 일하는 능력도 괜찮아. 응. 그는 사람도 꽤 좋고 나한테도 아주 적극적이야. 그럼 한번 해봐. 너희 둘이 되면
우리 넷이 같이 데이트할 수 있겠네. 저녁에 부서 회식이 있었다. 뜻밖에도 장천도 왔다. 나는 조금 기뻐서 그가 분명 나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랑 노래를 한 곡 골랐고 부를 때 줄곧 나를 보고 있었다. 옌모는 내 옆에 앉아 작은 소리로 너무 달콤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 때문에 조금 민망해져서 그저 계속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셨다. 중간에 다 같이 게임도 했고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는 화장실에 갔다 나왔을 때 그런데 옌모와 장천이 함께 룸을 나와 복도 끝으로 가는 걸 봤다. 나는 조금 이상했다. 방금까지만 해도 그 둘은 거의 아무 대화도 없었는데 함께 나가는 모습은 오히려 아주 익숙해 보였다. 나는 따라갔지만 안전 출구문 뒤 구석에서 장천과 옌모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모퉁이라서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동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너는 쉰우오에 뭐가 좋아? 옌모는 장천의 가슴에 기대어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쉰우오는 얌전하고 순수해 보여서 여자친구로 꽤 잘 어울려. 장천은 대답했지만 옌모를 보는 눈빛은 무척 뜨거웠다. 걔는 아주 재미없고 성격도 또 딱딱해. 걔랑 사귀면 안 지루해? 옌모의 말을 듣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등이 굳었다. 그래도 꼬시기 쉬운 건 사실이야. 연애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바로 마음이 움직이잖아. 옌모의 말투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머리에 찬물 한 대야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하지만 너한테는 남자친구가 있잖아. 그럼 나는 차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쫓아? 나는 정말 남자친구를 아주 사랑해. 하지만 시간과 정력의 일부를 너에게 내주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어쨌든 너한테는 내 남자친구한테 없는 장점도 있으니까. 뭔데? 장천이 궁금해했다. 옌모의 손가락이 장천의 입술을 쓸었다. 키스를 정말 잘해. 내 남친은 아주 잘생겼지만 그쪽은 너무 냉담하거든. 그 말을 듣자 장천은 바로 입을 맞췄다. 옌모는 그의 목을 휘감았고 두 사람은 떨어지기 싫은 듯 키스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저게 내가 알던 옌모인가? 나를 격려해서 장천과 한번 접촉해보라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뒤에서는 장천과 뜨겁게 붙어 지내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비웃었다. 나는 그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몰랐다. 하지만 십수년 친구였던 사람이 뜻밖에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다. 막 달려가 그들과 정면으로 따지려던 순간 손목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붙잡혔다. 나는 획 돌아봤다. 보인 것은 얼굴이 잔뜩 가라앉은 치안이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는 언제 여기 나타난 거지? 옌모와 장천이 한 말, 그는 다 들은 걸까? 치안, 너. 내가 막 입을 열자 치안은 나를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 문이 닫히고 나는 그의 앞에 떠밀려 막혔다. 어두운 실내에는 우리 둘이 바짝 붙은 몸과 엇갈리는 숨결뿐이었다. 옌모가 나는 냉담하고 키스도 못한다고 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이 북처럼 뛰었다. 왜 나한테 물어? 치안이 다가왔다. 윤곽이 뚜렷한 잘생긴 얼굴이 거의 닿을 듯했다. 그날 밤 너도 느껴봤잖아. 치안의 말을 듣자 내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다음 순간 치안의 표정은 유난히 슬퍼졌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그의 입안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옌모는 그가 회사 마케팅부 사람이라 가끔 고객 접대도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 이렇게 공교롭게 같은 KTV에서 옌모의 바람을 우연히 들킬 줄은 몰랐다. 솔직히 말하면 옌모가 나를 배신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치안의 목소리는 음울하고 낮았고 맑으면서도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옌모는 치안만 배신한 게 아니라 나도 배신했으니까. 나는 그녀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겼다. 그녀는 뒤에서 나를 쫓는 남자와 뜨겁게 붙어다니면서 나를 한 푼 값어치도 없게 깎아내렸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때 이미 이혼했어. 아버지가 드물게 한 번 나를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그때 동급생 엄마와 붙어 먹었어. 내 잘못이야. 치안의 원래 늘 고요하고 차가운 얼굴이 금세 부서질 듯 약해졌다. 그 까맣고 예쁜 눈동자에도 마치 옅은 물기가 번지는 듯 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희미하게 좀 마음이 아팠다. 내가 너무 차가워서. 그래서 옌모가 나를 배신한 걸까? 치안이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치안의 답을 구하는 시선은 뜨거워서 마치 나를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의 기억이 밀물처럼 내게 밀려왔다. 나는 갑자기 목이 말랐다. 감각도, 숨도, 심장 박동도. 전부 내 것이 아니게 됐다. 치안이 내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고를 때 나는 갑자기 황급히 그를 밀어냈다. 너 많이 마셨어. 좀 진정해. 말을 마치고 나는 재빨리 칸막이 방에서 도망쳤다. 이 모든 게 너무 미쳐 있었다. 내가 룸으로 돌아갔을 때 옌모와 장천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나를 보자 옌모가 곧바로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았다. 어디 갔어? 아까 장천이 계속 널 찾았어. 화장실 갔다 왔어. 나는 아직도 좀 놀란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옌모가 꾸며내 웃는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녀 손에서 내 팔을 빼냈다. 빨리 너희 둘이 듀엣 한 곡 해. 장천이 오래 기다렸어. 옌모가 옆에 장천을 가리켰다. 장천은 일부러 수줍은 척하며 마이크를 쥐고 기대 가득한 얼굴로 나를 봤다. 나는 정말 이 두 사람의 연기에 놀랄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좋은 연기력이 없다. 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갈게. 며칠 뒤 옌모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했다. 치안이 그녀와 헤어졌다고 했다. 나는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생활에 자질구레한 일들, 성격이 안 맞는다는 둥 거짓말했다. 나는 당연히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걸 보고 끝내 폭로하지 않았다. 장천은 그저 나를 쫓고 있을 뿐이다. 내가 그에게 아주 약간의 호감이 있긴 했지만 딱 그뿐이었다. 이제 그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상대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옌모는 내 유일한 좋은 친구다. 우리는 중학교 때 알게 됐다. 지금까지 이미 10여 년의 정이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유약했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 가끔 몇몇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옌모와 친구가 된 뒤 그녀는 늘 내 앞을 막아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말해줬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나는 하루 종일 빨아 색이 바랜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그런데 그녀는 두말 않고 자기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치마를 내게 줬다. 학교 다닐 때부터 일할 때까지 그녀는 내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줬다. 이런 것들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장천을 용서하지 않지만 선택적으로 옌모는 용서했다. 옌모는 눈물을 그치고 서럽게 나를 더 꼭 끌어안았다. 응, 쉰호. 내가 내 곁에서 함께 있어줘서 다행이야. 너 정말 좋아. 치안이 옌모의 바람을 알아챘기 때문에 옌모는 뒤로 장천과 더는 오가지 않았다. 그래서 장천은 나를 더 집요하게 쫓았다. 빼놓지 않는 아침 식사 외에도 그는 온갖 이유를 대며 나에게 꽃과 선물을 보내고 마침 가는 길이라는 명목으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세 번째로 장천의 영화 데이트 신청을 거절한 뒤 그는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냈다. 야근이 끝난 후 장천이 뒤에서 걸어와 내 손목을 한 번에 잡아 끌었다. 쉰호, 너 무슨 척하는 거야? 전에 내 아침 식사랑 선물을 그렇게 많이 받고 위챗에서 나와 그렇게 오래 썸 타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나한테 관심 없다고 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나도 장천이 무슨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물건들은 내가 현금으로 바꿔서 전부 돌려줄게요. 부탁이니 더는 나를 귀찮게 따라다니지 마세요. 내가 끝내자고 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뭐 값어치도 없는 핥는 개라도 되는 줄 알아? 자중하세요. 그 일들은 내가 당신에게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나는 장천과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가 쫓아와 내 가방을 잡아당겼다. 밀치고 당기는 사이 나는 실수로 땅에 넘어졌다. 장천이 와서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누군가에게 주먹 한 방을 맞고 땅에 쓰러졌다.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는 고개를 들어 치안이 내 앞에 서서 분노한 얼굴로 장천을 노려보는 것을 보았다. 장천은 맞고 얼이 빠져 꼬리를 말고 달아났다. 쉰호, 괜찮아. 치안이 나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전 괜찮아요. 그냥 조심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뿐이에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방금 장천과 실랑이 하는 중에 내 옷깃이 잡아당겨져 가슴 앞에 넓은 피부가 드러났다. 치안은 그걸 알아차리고 바로 자기 겉옷을 벗어 나에게 건넸다.
먼저 입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서야 내가 꼴이 엉망이 된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황급히 받아 입으며 고마워요 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치안의 시선이 내 가슴 앞에 머물렀고 눈빛이 깊어졌다. 나는 멍해졌고 가슴이 쿵 하고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곧 그가 보는 위치가 내 쇄골 쪽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거기에는 분홍색 나비 모양의 모반이 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치안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망설임이 한 가닥 섞인 것 같았다. 그는 왜 그곳을 빤히 쳐다보는 걸까? 옛모의 쇄골 쪽에도 나와 비슷한 흉터가 하나 있기 때문일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겉옷깃을 바짝 여며 내 몸을 전부 가렸다. 미안해요. 내 동작을 알아차리자 치아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사과했다. 잠시 후 치아는 원래의 평정을 되찾고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치안을 따라 차에 올랐다. 그날 이후 장천은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지 않았다. 그리고 옛모는 줄곧 치안과 재결합할 방법을 생각하느라 바빴다. 매일 치안에게 전화를 하고 몇 번이고 직접 찾아가고 심지어 한밤중에 우리 집으로 와 술을 마시며 하소연했다. 내 생각에 그녀는 정말로 그를 아주 사랑한다. 하지만 나도 이렇게 한 사람을 좋아할 때 몸도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 월말 회의에서 부서 주관은 올해의 큰 프로젝트 하나를 옛모에게 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가 함께 프로젝트를 맡기를 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가 아주 중시해. 잘해내면 연말 승진이랑 연봉 인상은 문제없어. 쉰호, 너는 내 좋은 자매잖아. 이렇게 좋은 일은 당연히 너를 같이 끌어줘야지. 옛모의 말을 듣고 나는 조금 감동했다. 어쩌면 처음에 그녀는 그저 순간적으로 머리가 뜨거워져서 장천에게서 우월감을 얻고 싶었던 것뿐일지도 모른다.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소통해야 했기에 고객은 우리를 식당으로 불러 식사하며 직접 이야기하자고 했다. 상대는 분위기 있는 룸을 하나 잡았다. 프로젝트 이야기는 비교적 순조로웠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맞은편의 몇몇 책임자들이 계속 나와 옛모에게 술을 권했다. 옛모는 내가 술을 못 마시는 걸 알아서 계속 나 대신 술을 막아줬다. 그녀는 주량이 아주 좋았다. 하지만 넉 5잔을 연달아 마신 뒤에는 나도 더는 보고 있기 힘들었다. 이 잔은 제가 할게요. 나는 옛모의 붉어진 뺨을 보며 그녀 앞에서 술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쉬양도 시원시원한 사람이군요. 말한 남자는 왕위, 40살, 사업에 성공한 회사 부총경리였다. 그 왕 부총경리는 나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뒤에 왕 부총경리는 일부러 내게 술을 권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한 잔 마셨다. 하지만 곧 나는 어질어질해졌고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의식을 잃었다. 희미하게 감각을 되찾았을 때 나는 자신이 낯선 호텔방에 누워있다는 걸 알았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한쪽 소파 옆에서 옛모와 왕위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둘 좋은 절친 아니었나?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그녀를 나한테 보내줄 수 있지? 나는 깜짝 놀랐다. 절친? 흥이 그녀는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잔꾀가 엄청 많아. 뒤에서 내 남자까지 가로채려 하더라. 유감이지만 그녀는 너무 어려. 나를 못 당해. 남한테 망가질 목밖에 없어. 옛모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꽂혔다. 누가 그녀가 내 남친의 외투를 입고 그와 함께 차에 오르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속고 있었을 거야. 나는 굳어버렸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이었구나. 생긴 건 꽤 순하게 생겼는데 정말 티가 안 나네. 왕위가 음흉한 웃음소리를 냈다. 옛모는 맞장구 치며 웃었다. 그럼 왕 부총경리도 약속은 지키셔야 해요. 일이 끝난 뒤 이번 프로젝트 협력을 순조롭게 통과시키는 걸로요. 안심해. 두 사람이 얘기를 끝낸 뒤 옛모는 걸어와 나를 한번 쳐다봤다. 너 같은 사람은 내 뒤만 따라다니며 들러리나 설 자격밖에 없어. 감히 내 남자까지 넘보다니. 꿈도 꾸지 마. 내가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않는 걸 확인한 뒤 옛모는 떠났다. 왕위는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내가 약을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참혹한 건 옛모가 뜻밖에도 두 번째로 나를 배신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른바 깊은 자매의 정은 다 꾸며낸 것이었다. 목적은 그저 나를 여기로 속여 불러
왕위에게 농락당하게 하고 그녀가 제멋대로 생각하는 그녀와 치안의 재결합길 위에 걸림돌인 나를 없애려는 것뿐이었다. 처음 그녀를 용서한 건 내가 멍청했던 것이다. 두 번째까지 또 용서한다면 그건 내가 비천한 거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먼저 여기서 도망쳐야 했다. 왕위가 목욕 수건을 두르고 나왔을 때 역겨운 두 손으로 내 몸을 마구 더듬었다. 나는 방금 침대 시트 안에 숨겨둔 재떨이를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왕위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나는 힘겹게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복도를 나온 뒤에야 나는 내가 방금 밥을 먹었던 식당 바로 위층에 있다는 걸 알았다. 아래층은 식당이고 위층은 객실이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앞으로 뛰어가며 엘리베이터를 찾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모퉁이에서 갑자기 한 사람의 품에 머리부터 처박혔다. 익숙한 냄새에 나는 순식간에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고개를 들자 치안의 정교하고 희고 고운 얼굴이 보였다. 그는 거의 넘어질 뻔한 나를 한 팔로 끌어안았고 눈빛은 당황해 있었다. 쉔호, 너 왜 그래? 나는 옆에 홀을 힐끗 봤다. 입구에는 그들 회사의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무슨 연회를 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한 걸 보니 중요한 행사가 있는 듯 했다. 나 데리고 가. 지금 치아는 내 목숨줄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의 옷을 움켜쥐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약물에 지배된 건지 그가 나를 안는 순간 내 몸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탐욕스럽게 그의 냄새를 들이마시며 그와 내가 하나가 되길 바랐다. 내 얼굴이 붉고 숨이 가쁜 걸 알아차린 치아는 곧바로 내 허리를 안아 들어 올려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나를 뒷좌석에 안아 넣었다. 이 병원에 데려다 줄게. 그가 몸을 빼며 나가려 했지만 나는 단숨에 그를 끌어당겼다. 차 문이 닫히는 동시에 나는 몸을 뒤집어 그의 몸 위에 걸터 앉았다. 치아는 내 행동에 놀라 나를 경악한 눈으로 보며 꼼짝도 못했다. 나는 손을 뻗어 치안의 목을 감았다. 치안은 순간 멍해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입술이 거의 그의 입술에 닿을 듯했다. 그날 밤 하다만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 다음 순간 치안의 호흡이 흐트러졌다. 목을 대가 심하게 움직이는 동시에 나는 그의 몸의 변화를 느꼈다. 쉔호, 정신 차려. 대체 왜 그래? 하지만 그는 끝내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나는 약물 때문인지 괴로워 스스로 옷을 잡아당겨 풀어헤쳤다. 가슴 앞에 피부가 드러났다. 치안의 시선은 순식간에 내 쇄골 쪽에 떨어졌다. 그의 몸은 더 뜨거워졌고 눈빛은 순식간에 짙어져 풀리지 않았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몸을 숙여 그의 귓불을 깨물며 너도 나한테 느낌이 있는 거지? 라고 했다. 내 질문에 치안의 숨결은 더 가빠졌다. 밀폐된 좁은 사적인 공간 안에는 우리 둘의 뒤섞인 야릇한 숨소리만 있었다. 온도는 계속 치솟았다. 양옆에 내려둔 치안의 손은 긴장과 힘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도드라진 핏줄이 섬뜩했다. 너도 봤잖아. 나 너무 힘들어. 너랑 옌모도 헤어졌잖아. 그냥 날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 내가 입술을 깨물어 피까지 내는 걸 보자. 치아는 마침내 더는 참지 않았다. 그는 내 뒷목을 눌러잡고 미친 듯이 입을 맞춰왔다. 정말 편했다. 방금 전까지 개미가 갉아먹는 듯 괴롭던 느낌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오직 느껴지는 건 나를 녹여버릴 만큼 뜨거운 그의 입술뿐이었다. 한치 한치 목을 따라 아래로 내려왔다. 그 분홍색 나비 모양 점에 닿았다. 빨아들이고 비벼댔다. 거의 중독된 듯 했다. 차에는 사생활 보호 필름이 붙어 있었다. 뒷좌석 공간도 충분히 넓었다. 치아는 외투를 벗어 좌석 밑에 깔고 몸을 돌려 나를 아래에 눌렀다. 쉔호, 생각 다 했어? 그가 나를 바라봤다. 칠흑같이 아름다운 눈동자에 아련함과 욕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가슴 앞 옷깃을 움켜쥐고 그를 단번에 끌어내렸다. 입맞춤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도덕도 양심도 다 여디나 먹으라지. 그런 것들은 나 같은 성실한 사람만 속박할 뿐이다. 착하다고 해서 내가 뭘 얻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심연으로 떠밀릴 뿐이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그저 그에게 꼭 안겨 산산이 으깨지고 싶었다. 하나로 녹아들고 싶었다. 치아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느낄 수 있었다. 그도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걸 몸의 반응은 훨씬 솔직했다. 나도. 그도 끝난 뒤 나는 기진맥진에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깨어나 보니 나는 치안의 집에 있었다. 하지만 치안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옌모였다. 치안, 일어났어. 내가 아침 사왔어. 우리 같이 먹을래? 그 목소리를 듣자 어젯밤의 분노와 절망, 배신당한 깊은 고통이 순식간에 나를 짓눌러 숨도 쉬기 힘들었다. 나는 눈가에 밴 눈물을 닦아내고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러고는 치안의 옷장을 열어 안에서 그의 흰 셔츠 한 벌을 꺼내 걸치고 맨발로 옌모에게 문을 열어주러 갔다. 쉬누오,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를 보자. 옌모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정교한 화장을 한 얼굴이 거의 일그러졌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문가에 기대 무덤덤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방금 나는 일부러 맨 위 단추 2개를 채우지 않았다. 가슴팍과 목의 묘한 자국들을 옌모는 분명 한눈에 다 봤을 것이다. 그녀는 화가 나 거의 떨고 있었다. 그러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는 그 왕 부총경리 침대에 있어야 했겠지. 그렇지? 내 말을 듣자 옌모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쉬누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제 나는 술에 취했어. 깨어났을 때는 룸에 아무도 없었어. 나도 너한테 묻고 싶었어. 갈 때 왜 나를 안 불렀어? 옌모는 나와 연기했다. 나는 그녀가 꼬박꼬박 거짓말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정말 오스카라도 하나 주고 싶었다. 그만 연기해. 너랑 왕위가 방에서 한 말, 나 다 들었어. 옌모의 안색이 단번에 변했다. 하지만 넌 생각도 못했겠지. 내가 도망쳐 나왔다는 걸? 그리고 내 덕분에 나 치안이랑 잤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자 옌모 손에 들린 도시락 상자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야, 맞다. 너 늘 말했잖아. 그가 그쪽으로는 엄청 차갑다고. 근데 참 이상하지. 그는 나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이었어. 나는 일부러 옷깃을 살짝 잡아당겼다. 설마. 내 문제야. 어쩌면 치아는 너한테는 아예 흥이 안 나는 걸지도. 옌모는 마침내 감정이 무너져 내리며 달려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손바닥이 내려오기 전에 손목이 누군가에게 꽉 붙잡혔다. 치안이 돌아왔다.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온 듯 했다. 치안, 너랑 쉬누오. 치안을 보자. 옌모는 서러워 눈물을 줄줄 흘렸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나를 배신한 거야? 옌모는 치안의 옷깃을 붙잡고 울며 호소하듯 따졌다. 하지만 치안은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와 거리를 벌렸다. 먼저 배신한 사람은 너야. 우리는 진작 헤어졌어. 그리고 치안은 몸을 곧게 펴고 눈 밑에는 옌모를 향한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나를 속여 사귀게 했는지 내가 쉬누오 앞에서 말해줄까? 그 말을 듣자 옌모의 눈물은 순식간에 멎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옌모는 찔리는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치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는 문 안으로 들어와 옌모는 신경 쓰지 않았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다. 집 안에는 나와 치안, 두 사람만 남았다. 어젯밤 일에 대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치안을 보았고 마음속을 불안이 스쳤다. 앉아서 천천히 말해. 치안은 나를 소파 앞으로 데려갔고 나는 그와 나란히 앉았다. 그날 나는 내 외투를 입고 내 차에 탔어. 그걸 옌모가 알게 됐어. 옌모는 나와 내 관계를 오해해서 계략을 꾸며 나를 해쳤어. 그녀는 내 술에 약을 타고 나를 우리 프로젝트 협력사 왕위의 침대에 보냈어. 어제 너를 봤을 때 나는 왕위를 때려 기절시키고 방에서 도망쳐 나온 참이었어. 너를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너를 만난 뒤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 나는 옌모에게 복수할 거야. 옌모는 너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얽매여 있어. 나는 알아. 너는 그녀에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차 안에서 나는 주동적으로 너에게 그런 짓을 했어. 치안, 미안해. 전부 내가 일부러 한 거야. 내가 너를 이용했어. 말을 마친 뒤 나는 긴장해서 치안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며 그의 표정 변화를 살폈다. 나는 그가 화를 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괜찮아, 너는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무슨 목적을 품고 있든 나는 모두 기꺼이 받아들였어. 몸도 마음도 전부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치아는 방으로 들어가 철제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안에는 교표 하나가 놓여 있었고 위에는 민더중학교라고 적혀 있었다. 그 교표를 보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내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교였다. 그런데 왜 교표가 치안에게 있는 거지? 고1 그해 여름 캠프 때 내가 강가에서 야영하다가 물에 빠진 남학생 하나를 구한 적 있어. 기억나? 치안의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멍해졌다. 기억이 아주 오래전으로 끌려갔다. 그 남학생 너였어. 치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옌모는 사람을 구한 게 자기라고 했어. 나와 옌모는 한 번 친구 모임에서 알게 됐어. 이야기를 하다가 중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그녀가 자기는 민더중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무심코 한마디 물었어. 그해 그들이 칭우이강가에서 여름 캠프를 갔었냐고. 그녀는 생각해보더니 그렇다고 했어. 나는 아주 흥분해서 나를 구해준 그 여자의 소식을 그녀에게 물어보려 했어. 그런데 그녀는 사람을 구한 게 바로 자기라고 했어. 나는 처음엔 좀 믿기지 않았어. 나중에야 그녀 쇄골 쪽에 흉터를 봤지. 그해 구조됐을 때 내가 유일하게 기억한 건 그 여자아이의 젖은 옷 안으로 비쳐 보이던 쇄골 쪽의 분홍색 점이었어. 모양은 좀 다르지만 옌모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내가 잘못 기억한 거라고 했어. 나는 드디어 내가 여러 해 동안 찾던 여자아이를 찾았다고 생각해서 그녀와 사귀었어.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는 계속 나를 속이고 있었어. 치아는 나를 바라봤고 눈빛은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뜨거웠다. 쉰후 내가 잘못 알았어. 왜 내가 계속 찾던 사람은 너야.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어렴풋이 떠올랐다. 전에 옌모와 같이 씻을 때 그녀가 쇄골 쪽 흉터를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 장난치다가 뜨거운 물주전자를 엎어대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내 신분을 써서 치안과 연애를 했다. 사실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처음에는 심지어 내가 치안과 마주치지도 못하게 했고 그들이 아주 오래 사귄 뒤에야 치안을 내게 소개했다. 그들이 만나고 사랑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그녀는 입도 열지 않았다. 어젯밤 내가 내게 한 질문 기억해. 내가 말하지 않자 치안이 나를 바라봤다. 뭔데? 그날 너에게 입맞춘 건 배신당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기만 했어. 아니면 다른 것도 있었어. 치안의 눈빛은 다정하면서도 뜨거웠고 나는 그에게 보이며 조금 넋을 잃었다. 다음 순간 그는 단숨에 나를 끌어당겨 일으켰다. 나는 그의 다리 위에 주저앉았고 그는 내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 내 심장은 박자가 흐트러졌다에 다른 것도 있었어. 진작부터 그랬어. 치안이 입을 맞춰 왔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이건 아마 나와 치안의 진정한 의미에서 첫 키스일 것이다. 햇빛이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와 유난히 아름다웠다. 나는 그의 목을 감아 안고 더 깊게 키스했다. 프로젝트를 놓쳤다. 그런데 옌모는 오히려 내게 누명을 씌웠다. 그녀는 나를 모함하며 내가 왕위를 유혹했고 유혹에 실패한 게 상대 아내에게 들켜서 프로젝트를 망쳤다고 했다. 옌모는 아주 그럴듯하게 말했고 사진까지 꺼냈다. 아마 내가 혼절한 틈에 왕위에게 안긴 채 호텔방으로 들어갈 때 그녀가 찍은 것일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저 마음이 차가워졌다. 끝까지 옌모는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그녀와 왕위가 대화할 때 내가 몰래 휴대폰 녹음을 켰다는 걸. 그들의 대화 내용은 내가 전부 녹음해 두었다. 나는 회사 사람들 모두 앞에서 그 녹음을 틀었다. 옌모는 고발하던 사람에서 모두의 표적이 되었다. 이 모두가 알게 됐다. 거짓말쟁이는 바로 그녀라는 걸. 수군거림의 압박과 상사의 질책을 버티지 못한 옌모는 스스로 먼저 사직했다. 그녀가 짐을 챙겨 떠날 때 나도 그녀를 따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옌모, 어쩌면 오늘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게 한 가지 묻고 싶어. 우리 10년의 감정이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한 거야? 왜 한 번 또 한 번 나를 상처 입힌 거야? 옌모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무표정했다. 알아, 장천.
나는 조금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그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내가 먼저 그를 꼬셨어. 그가 그렇게 쉽게 꼬일 줄은 몰랐지. 금방 미끼를 물었어. 옌모는 가볍게 말했고 눈썹 사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순간 또 조금 숨이 막혀왔다. 그리고 너와 치안이 연애하게 이용한 것도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치안에게 조금도 어울리지 않아. 얼굴이든 집안이든 능력이든 내가 어느 하나라도 나보다 나은 게 있어? 쉰우, 내가 너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긴다고 정말 생각했어? 나는 그저 내 앞에서의 우월감을 즐겼고 내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한 모습을 즐겼어. 그런데 결국 옌모의 입가가 움찔했고 마치 자조하는 듯 했다. 내가 이겼어. 아주 철저하게 이겼어. 이때 치안이 왔다. 퇴근하는 나를 데리러 왔다. 치안을 보자. 옌모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하지만 치안은 그녀를 보지 않았고 그저 내 곁으로 걸어왔다. 영화 보러 가기로 하지 않았어. 가자. 옌모의 그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나니 나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10년의 시간을 써서 한 사람을 똑똑히 보게 되었을 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치안의 팔을 끼고 옌모의 시선 속에서 함께 떠났다. 밸런타인데이, 치안은 양식당에서 반지를 들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나에게 청혼했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반응하는 것도 잊었다. 마음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망설여졌다. 뭔가 너무 빠른 것 같았다. 내가 반응이 없자 치안은 조금 불만스러워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랑 잤으면서 책임질 생각도 없는 거야? 이름도 안 줄 거야? 식당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치안의 말을 듣고 모두가 하나같이 이쪽을 봤다. 나는 치안이 이렇게 나를 놀릴 줄 몰랐고 얼굴이 순식간에 귀끝까지 빨개져서 바로 일어나 그의 입을 막으러 다가갔다. 너 좀 작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 치안은 웃으며 내 손을 내렸고 잘생긴 얼굴로 뜨겁게 나를 바라봤다. 나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려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발뺌할 테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알았어. 나 승낙할게. 됐지? 얼른 일어나. 치안은 막무가내였다. 나한테 뭘 승낙하는데? 승낙. 너한테 시집가는 거 그제야 치안은 만족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내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여러분, 저 청혼 성공했어요. 그는 들뜬 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알렸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순식간에 우리를 에워쌌다. 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그는 고개를 숙였다.